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아침이 또 시작됩니다. 아침이 시작되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비도 오고 뭐 보슬보슬. 봄비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여름비 아닐까요? 올해는 비도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날씨는 좀 후덥지근하고 벌써부터 그렇습니다. 이제는 반팔 입고 다녀야 할 것 같아요. 반팔. 선크림도 뭐 잔뜩 바르고 아침 출근하시는 분들 완전 무장 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은 조용히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라. 어떤 사람을 정리하는지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쿨한 척 하면서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리하라는 거죠. 자신이 원래 솔직한 성격이라는 핑계로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갑자기 잠수 타고 연락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연락하고 싶을 때는 아무 때나 연락을 하다가 자기 기분이 심드렁해지면은 도통 연락이 안 되는 사람, 가차없이 잘라야겠죠. 세 번째는 자기만 봐달라고 엄청 보채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 자기 이야기 하기에만 바쁘고 이 주목받지 못하면 안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컷이죠. 네 번째는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는커녕 상대 탓을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간 쓸기라도 빼줄 듯 하다가 기분이 조금만 상해도 그 안하무인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만 행동하는 사람과는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보면 주위에. 천만쌤 주위에도 좀 몇 명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정리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할 거는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자율주행 등 그 미래차 시장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전차 동맹이 견고해지겠다. 전자하고 자동차, 이 전차 동맹. 하여튼 5년 뒤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시장 규모가 57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는가 봐요. 하여튼 그렇게 견고했던 자동차 산업의 벽이 무너지고 있고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자동차 회사들하고 협력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LG전자는 차량에 특화된 그 웹 OS를 개발을 해서 7월 국내에 출시될 기아의 새로운 보급형 전기차 EV3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웹 OS가 전기차에 탑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거의 뭐 TV 달린 것 같네, 느낌이. 웹 OS는 LG 스마트 TV를 구동하는 운영 체제인데 현재 전 세계 2억대 기기에 탑재되어 있고 LG전자는 지난해 10월엔 24년형 제네시스죠. GV80하고 GV80 쿠페 신모델에 그 차량용 웹 OS를 처음 적용하는 등 제공 범위를 넓혀서 26년까지 플랫폼 사업 모수를 한 3억대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EV3에 적용된 웹 OS는 광고 기반의 무료 스트리밍 그 서비스인 LG 채널, 유튜브, 넷플릭스 등 12개 전용 앱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을 해요. 이 차량용 LG 채널에는 국내 82개 채널과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뭐 등등 해서 VOD 400여 편 볼 수 있고 LG전자는 향후 스마트 TV랑 동일한 수준까지 차량용 LG 채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량용 웹 OS 컨텐츠 플랫폼은 LG전자의 SDB 솔루션이죠. LG 알파웨어 중에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솔루션이더라고요. 조주환 CEO가 올해 초에 CES 2024에서 LG 알파웨어를 소개하면서 자동차를 SDB 솔루션으로 구동되는 바퀴 달린 생활 공간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TV랑 생활가전 그 명가로서 축적된 그 노하우를
자동차 내부 공간에도 적용을 해서 생활의 일환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겁니다. SDV 등 전장 사업은 LG전자의 핵심 축인데 LG전자가 올해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VS 사업본부 설비 투자액을 지난해 대비 한 26% 정도 늘렸다고 하네요. 이는 가전 사업을 담당하는 H&A 본부의 설비 투자액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삼성은 앞서서 현대차 그룹하고 테슬라 등과 손잡아서 자사의 스마트싱스 플랫폼이죠. 이 커넥티드 카로 이제 확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홈 투 카, 카 투 홈 그런 서비스 제휴 MOU를 체결했고요. 이 홈 투 카, 카 투 홈은 스마트폰의 스마트 싱스를 통해서 집에서 차량 시동, 그 스마트 공조, 창문 개폐, EV 충전 상태 확인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차에서는 집안의 TV랑 에어컨 등 가전과 전기차 충전기 제어가 가능하고 추운 아침에 원격으로 자동차 시동을 켜서 히터를 미리 작동시키거나 이 차를 타고 귀가하는 길에 미리 집안의 공기청정기 등을 켜는 식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로 바뀌는 그런 대전환기를 맞이하다 보니 전자회사들의 전장 사업 확대는 지속할 전망이고요. 시장조사기관에 보니까 2019년부터 22년까지 전세계 SDV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3.65%인데요. 3.65%. 지난해부터 28년까지 CAGR은 그 2배 이상인 9.15%를 기록하는 등 하여튼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28년 SDV 시장 규모 전망치는 약 572조로 보는 것 같아요. 572조. 그래서 전장 사업을 우습게 볼 수는 없다. 이쪽 분야 아마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보면은 다 뺏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재용 회장이 아주 멋진 또 모습을 또 보여줬네요. 요번에 그 중국에 리커창을 만난 것 같습니다. 만나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현재 이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제9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서울을 방문한 리창 그 중국의 국무원 총리가 26일 이재용 회장을 만나가지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를 했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에 따르니까 리 총리는 오후에 서울에서 이 회장과 만남을 갖고 경제 무역 협력은 한중 관계의 균형추다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중한산업체인의 공급망은 깊숙이 연결되어 있고 이미 상호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삼성의 대중국 협력은 중한 양국의 상호 이익과 협력 발전의 생생한 축소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이어서 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제 신흥산업이 출현함에 따라서 협력의 전망은 점점 더 넓어질 거라고 봅니다. 양국 기업이 첨단 제조랑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녹색개발, 바이오, 의학 등 이 새로운 영역을 중심으로 협력 잠재력을 깊이 발굴을 하고요. 중한 경제와 무역 협력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을 촉진해가지고 더 나은 협력을 실현하기 바란다고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외국 투자 기업은 중국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힘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넓은 시장은 언제나 외국 투자 기업에 개방될 것이고 이 제도적인 개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더 많은 외국 투자 기업이 더욱더 안심하고 중국에서 투자 발전하도록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 총리는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 협력을 계속 확대하고 중국의 새로운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공유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죠. 이따라서 이 회장은 삼성그룹의 중국 내 투자 협력 상황을 소개하면서 중국 내에서 삼성의 생산과 기업 경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겠다고 중국 외교부는 정했습니다. 삼성은 그 중국 내에서 성장을 견지하고 중국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중요하죠. 이재용 회장을 만났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또 아주 또 특이한 소식인데 이번에 보니까 또 인텔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인텔. 팻 겔싱어 인텔 CEO의 그 6월 한국 방문 계획이 무산이 됐네요. 어깨 따르니까 겔싱어 CEO가
다음 달 5일에 인텔 코리아가 서울에서 진행하는 AI 서밋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 방한하지는 않은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인텔 AI 서밋 기조연설 진행자는 저스틴 호타드 인텔 데이터센터 AI 그룹 수석 부사장으로 변경이 됐고, 겔싱어 CEO는 당초에 내달 4일 대만 타이피에서 열리는 퓨텍스 2024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에 한국에 올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바뀌었네요. 갑작스런 일정 변경의 일각에서는 최근에 단행된 삼성전자 DS 부문장 교체와 연관이 있다는 그런 추측도 있어요. 삼성은 지난 20일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장을 기존 경기현 사장에서 전영현 부회장으로 교체했는데 이와는 무관치 않다 그런 건데, 하여튼 인텔 코리아 관계자가 대만 일정은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 근데 한국 행사 불참은 내부 사정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인사와의 그 연관서를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고요. 요즘 삼성전자 그 AI 반도체 핵심인 HBM과 파운드리 시장을 각각 장악한 그 하이닉스하고 TSMC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다 보니까 이 반도체 전략의 중대 분수령을 현재 맡고 있다 그럽니다. 반도체 수정을 전격 교체한 만큼 선두 경쟁사를 빠르게 추격할 삼성 반도체에 이 초격차 전략에 전면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36기가짜리 HBM3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이 퀄 테스트가 해당 제품의 품질이 납품 가능한 수준인지 성능을 시험하는 단계라고 하죠. 이 퀄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는 본계약 절차를 밟게 되고, HBM3는 현 시장 주류인 HBM3의 성능 개선 제품입니다. 다만 삼성 제품에 대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결과 발표는 예상보다 좀 늦어지네요. 삼성전자는 HBM3 12단을 올 상반기에 양산할 계획인데 5월 말에도 아직 고객수 납품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 같고요. 삼성의 경쟁사인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쪽에다 HBM3 8단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죠. 다만 삼성은 HBM 공급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입장이고, 최근 일부 외신에서 제품 발열하고 전력 소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삼성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부정적인 보도를 내다 보니까 즉각 반박을 해가지고 진행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현재 다수의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기술과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죠. 이 HBM의 품질과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언론 보도에 즉각 대응을 자제했던 삼성과 HBM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정도인데, 엔비디아 공급망 편입이 향후 초격차 전략의 결정적인 변수로 해석됩니다. 삼성은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TSMC랑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니까 1, 4분기 기준 삼성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3%, 전분기 대비 1% 낮아졌고요. 반면에 TSMC는 같은 기간 61%에서 62%로 1% 상승했습니다. TSMC랑 삼성의 점유율 격차는 47에서 49로 2% 확대됐네요. 삼성전자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대충 했다가는 진짜 골로 가게 생겼어요. 우리 개미주주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실망을 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